정치 쇼다. 남북 고위급 회담을 마치고 돌아온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오늘 오전 제1야당의 대표를 만났습니다. 이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어제 남북 회담을 희대의 정치쇼라고 비난을 했었는데요. 이 두 사람의 오늘 만남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남북 고위급 회담 결과 설명드렸고 향후에 저희가 좀 차분하게 잘 준비해서 후속 조치를 해나가겠다 그런 내용의 말씀을 드렸고요. 또 대표님께서 또 역시 좀 여러 가지 또 우리 비핵화 그런 거 강조하시면서 정부에서 좀 잘 처리해 나가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그런 또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뭐 회담과 관련된 얘기였기 때문에 뭐 더 많은 이렇게 시간적으로도 뭐 다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네, 이 얘기 좀 풀어봐야 될 것 같아서요. 이종훈 박사, 제 오른쪽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현정 의원님, 네. 뭐 조명균 장관은 점잖게 두 사람의 만남이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고 하지만 홍준표 대표 만나서 얘기하는 건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마 홍준표 대표가 이렇게 정부 장관 만나서 이렇게 좀 한 이야기한 거는 굉장히 드문 케이스 같은데 아무래도 이번 이제 그 남북 그 고위급 회담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홍준표 대표한테 이제 조명균 장관과 오늘 또 한병도 정무수석이 함께 가서 일단 이번 회담에 대한 이제 결과들을 이제 보고를 한 것 같습니다. 한병도 수석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어제 대통령의 또 신년 기자회견 그 내용도 함께 좀 전달한 것 같고요. 그렇다 보면 지금 아무래도 홍준표 대표도 이 남북 고위급 회담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도 많고 또 야당에서는 상당히 이 문제에 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 오늘 좀 장관으로부터 좀 세세한 내용들을 좀 보고를 받은 것 같습니다. 원래 어제 국회를 조명균 장관이 찾았는데 홍 대표는 만나지 못했거든요. 그 이유가 대전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행사에 참석했기 때문인데 이 자리에서 홍준표 대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과 관련해서요. 같이 들어보시죠. 시대의 남북 정치 쇼를 하고 있습니다. 북핵 완성의 시간을 벌기 위해서 북한이 올림픽 참가한다는 위장 평화 공세에 휘말려 가지고 북핵 완성되는 시간을 벌어주는 회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만과 술수로 나라를 운영하게 되면 역사의 죄인이 될 겁니다. 예, 이종훈 박사님 어제까지만 해도 희대 남북 희대 정치쇼다 뭐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오늘 오전 조명균 장관과의 만남에서도 이런 취재 이야기를 했을까요? 뭐 당연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일관되긴 해요.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 이미 이제 전술핵 얘기했고 그다음에 이제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뭐 정상회담 불가하다라는 얘기를 이미 해왔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지금 반복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좀 굉장히 자극적인 표현까지 썼어요. 그러니까 시대의 정치쇼다라고 하는 이제 표현까지 썼는데 좀 과도한 감은 없잖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홍 대표는 계속해서 지금 한편에서는 전술핵으로 무장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비핵화를 전제로 하지 않고는 남북회담을 기본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오늘 조명균 장관으로부터 뭐 이런저런 보고를 받았다 하더라도 입장이 저는 바뀔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요즘에 그러니까 이 유엔의 대북 제재보다도 더 이게 강도 높은 게요. 이 홍준표 대표의 문재인 제재다. 예, 그건 아마 잘 앞으로도 안 풀릴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조명균 장관 만난 직후에 홍준표 대표가 저렇게 SNS를 통해서 비핵화를 유독 강조하고 있는데 김성환 평론가님. 네. 만난 뒤에 저 비핵화 얘기는 어떻게 좀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오늘 얘기를 만났을 때도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남북 대화는 비핵화를 가기 위한 전제로 만나야 되는 것이다. 예. 그 첫 단추이자 시작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글로 보니까 좀 굉장히 먼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뭐 문재인 대통령도 얘기했지만 비핵화를 위해서 우리가 가는 것이고 남북 대화가 있어야 뭐 북한의 비핵화를 앞당길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니까요. 근데 그런 취지로 얘기한 것인데 지금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자유한국당 입장으로도 대화 국면으로 남북 관계가 접어드는 게 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남북 관계가 그동안에 이제 굉장히 이제 그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가다가 대화 국면으로 넘어가면 결국은 이제 보수당의 이념이나 아니면은 좀 대북 강경 기조나 이런 것들이 좀 흔들릴 가능성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우려하는 측면이 하나가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번 남북 대화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예전하고 조금 좀 달라진 어떤 신호 같은 게 있어요. 어떤 면이요? 왜냐하면 평창 동계올림픽 때 내려오는 북한 선수단한테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론조사를 한 걸 보면
지원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여론도 꽤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번 대화를 바라볼 때 하도 그동안에 도발한다 그래가지고 너무 좀 시달린 측면도 있고 네. 이거 혹시 북한한테 북한 페이스에 말려가지고 우리가 이용당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들도 상당히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홍준표 대표가 그런 부분들을 좀 자극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정치적 판단도 일정하게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해가 됐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부터 극명히 다른 안보관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자주 부딪혔었습니다. 과거 모습 보고 오겠습니다. 북핵 위기를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지금 탓을 하고 있는데 지금의 북핵 위기는 DJ 노무현 정권 때 70억 불 이상 북에 돈을 퍼줬기 때문이다. 핵을 만들려면 3년에서 5년 정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돈 넘어온 거 북핵 기술을 축적해서 만든 것이지 힘의 우위를 통한 무장 평화 정책을 추구를 하겠습니다. 김정은이 이제 그 눈치 보면서 국어를 해서는 안 됩니다. 뭐 깡패도 아니고 맨날 그 상남이나 하고 내가 대통령 되면 그 제압하겠습니다. 어쨌든 북핵과 관련해서 남북 대화에 대해서 홍준표 대표는 본인의 입장을 잘 잡은 겁니까? 그럼 야당 입장에서는? 뭐 일단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비판적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특히 이제 아마 정부도 어제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고민의 어떤 피력을 했었는데 왜냐하면 이게 평창 그럼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거든요. 물론 이제 지금 평창 올림픽 때문에 이제 남북 관계가 상당히 대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데 문제는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뭔가 비핵화가 없는 남북 대화 또 북미 대화 자체는 사실 의미가 없다라는 것들이 한미가 함께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문재인 대통령도 정상회담도 아무런 성과 없는 그런 회담 하지 않겠다라는 게 확고한 입장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야당 입장에서는 뭔가 그래도 이제 고리를 걸어놔야죠. 사실은 이제 평창 이후에 그러면 남북 관계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면 또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다 봐라 우리가 주장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또 너무 할 말이 생기는 것이고 평창만 갖고 남북 회담을 한 게 그렇죠. 문제다. 예. 평창만 가지고서 우리가 이용당하는 측면에 대해서 충분히 야당 입장에서는 견제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 아니 아무리 그렇더라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홍 대표의 그 문재인 대표의 이런 대북 정책에 대한 공격은 너무 좀 과도한 감이 없잖아 있다. 좀 다르시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보다 더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보다도 더 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래도 남북한이 뭐 이쯤에서 그냥 대화를 하는 거에 대해서 용인을 지금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북한을 압박했던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이 순간은 좀 대화해도 무방하다라는 판단을 내려서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약간 지금 이제 수용을 한 그런 그 상황인데 아니 트럼프 대통령도 수용한 것을 왜 그 홍 트럼프는 수용을 안 하냐는 거죠. 그런데다가 지금 이제 그러니까 물론 이게 이제 홍 대표만의 문제는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는 진짜 홍준표 대표를 한번 만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수회담 뭐 어제 질문 나오니까 명확하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 대답을 안 하시던데 예. 불편하더라도 홍 대표를 좀 만나서 그러니까 어찌됐건 이게 그러니까 평창 동계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치르려면 그러니까 남북 대화도 중요하지만 남남 대화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를 저렇게 계속 그러니까 그 독서를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도 그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전략이다. 그래서 좀 손해보는 느낌이 들더라도 홍준표 대표를 좀 만났으면 좋겠고 홍 대표도 이쯤에서 좀 적어도 트럼프 대통령보다 더 나가는 것은 조금 좀 지양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잠깐 거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비핵화를 전제로 해서 우리가 남북 대화를 하면 대화하지 말자는 얘기나 똑같습니다. 그 북한 대표 수석 대표가 얘기했잖아요. 핵 문제 얘기 나오니까 대화 그만합시다. 그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도 짚고 넘어갈 건 넘어가야 된다는 의견도 있어요. 그러니까 짚는 건 짚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도 얘기를 하지만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문제를 가지고 남북 군사회담으로 이어가고 남북 긴장 완화를 가고 핵 문제 같은 경우에는 북미 대화가 일단 돼야 돼요. 그러니까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가 동시에 같이 투트랙으로 진행이 돼야 이 문제가 같이 풀려나가는 것이지 비핵화 내고 오는 거 비핵화 회담 안 하면 무조건 끝나는 거고 비핵화 안 되면은 그 전에 하는 회담은 무조건 쇼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얘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너무 많이 가지 말고 좀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너무 욕심내지 말고 풀었으면 좋겠어요. 예, 이정호 박사님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게요. 일각에서는 우리나라가 평창올림픽 주최국이잖아요. 그런데 공동 입장하면 한반도기를 들게 된단 말이에요.
왜 주최국 개폐식에 태극기 하나 못 거냐 뭐 이런 지적하시는 분들 있어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점은 전 조금 이제 사실은 조금 이제 그 정부가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라고 전 분명히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더군다나 북한 대표단 선수단 숫자가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몇 명 되지도 않는 선수 참가시키는데 물론 이제 상징적인 의미, 그러니까 평화 올림픽으로 치른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성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제 뭐 이렇게 가닥을 이제 잡은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뭐 특히 보수 진영에서 보기엔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대목이 분명히 있고 보수 진영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건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뭔가 좀 또 다른 좀 대안을 좀 이번에 좀 힘들겠으나 좀 찾아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 근데 그 한반도기에 드는 문제는요. 예를 들면 한반도기 안 들고 태극기를 들고 들어가면 북한에서는 인공기 들고 나오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인공기 나오는 것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어야 하는 그런 게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인공기를 들고 같이 들고 나오는데 그거 우리는 용납할 수 없어. 어떻게 지금 평창 동계올림픽에 인공기가 걸리는 걸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러니까 그 양쪽의 태도들을 어떻게 그러면 하나로 모을 하니까요. 거냐. 이 굉장히 풀기 어려운 숙제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반도기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논쟁거리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런 측면들을 한번 참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홍준표 대표를 만난 조명균 통일부 장관 얘기까지 오늘 오전 소식 정리해봤습니다.